천둥의 신 토르의 세 번째 이야기 토르 라그나로크가 개봉했습니다. is dead. 개봉 첫날부터 60%가 넘는 예매율을 보이면서 벌써 40만 관객을 넘어섰는데요. 영화를 보고 나서 간단한 첫 느낌, 그리고 원작과 제작 과정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아봤습니다. 망치의 신이 아닌 진정한 천둥의 신으로 다시 태어난 마블의 꽃미남 왕자 토르 라그나로크입니다. 먼저 이번 영화의 원작 설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스가르드를 멸망시킬 라그나로크와 이에 맞서는 토르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동명의 원작인 토르 라그나로크 코믹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고편에서 인상적인 등장을 보였던 수르트가 등장하는 설정은 수르트 사가에서, 슈퍼히어로 간의 결투가 등장하는 부분은 컨테스트 오브 챔피언스, 또 헐크가 외계 행성에서 글라디에이터가 되는 설정은 플래닛 헐크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원작이 아닌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토르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다른 캐릭터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주연으로 등장한 헐크와 로키, 끝까지 아스가르드를 지키는 헤임달과 발키리, 메인 빌런 헬라의 분량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거의 어벤져스급으로 다채로워진 캐릭터들 덕분에 이야기의 진행은 훨씬 가벼워지고 캐릭터들 간 티격티격 기싸움으로 등장하는 유머의 비중도 전편에 비해 훨씬 커졌습니다. Hulk like fire, Thor like water. Kind of both like fire. But Hulk like raging fire, Thor like smoldering fire. 사실 토르 시리즈는 1편부터 유머의 비중이 상당히 큰 작품이었습니다. This drink, I like it. Another! 신화를 바탕으로 한 원작, 신들과 마법, 우주를 배경으로 한 조금은 황당한 이야기인 만큼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면 오히려 실수를 자아낼 수도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You are no match for the mighty! 이번 3편은 그 중에서도 가장 황당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머 코드를 통해서 이런 비논리적인 설정을 상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 유머 코드의 적중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We are not doing get help. Get help! Please! My brother's dying! Get help! Help him! Classic. Still hate it? It's humiliating. No, not for me, it's not. 토르의 원작 코믹스가 바탕을 두고 있는 북유럽 신화의 이야기와 이번 영화의 연관성을 알아보면 신화에서 라그나로크는 전 우주와 인류의 멸망을 뜻합니다. 그 결과로 오딘을 비롯한 토르, 로키까지 주요 신들이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이번 영화에서 라그나로크는 전 우주나 인류의 종말을 뜻하지는 않고 아스가르드의 멸망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번 영화의 메인 딜런인 헬라가 죽음의 신으로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죽음의 신이라고 하면 죽음을 관장하는 사신의 개념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헬라는 사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죽음을 몰고 다니는 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둥의 신 토르가 천둥을 관장하는 신이 아니라 천둥의 힘을 가진 신이라는 개념처럼 말이죠. You must be Hela. 재미있는 점은 헬라가 영화상에서 오딘의 첫째 딸 토르와 로키의 누나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원래 신화에서 헬라는 로키의 딸이었습니다. It's not possible. Darling, you have no idea what's possible. 이번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귀에 꼽히는 음악 하나가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예고편에서도 이미 등장했던 바로 이 곡, 레드 제플린의 이미그런트 송입니다. 1970년에 발표된 이 노래는 거의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예고편과 영화 삽입곡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후렴구에 등장하는 반음이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 부분이 영웅들의 각성을 표현하는 느낌과 잘 맞아떨어져서 주인공의 각성을 이끌어내는 장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원더우먼의 테마곡에서도 이렇게 반음이 내려갔다 올라가는 음의 진행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노래의 가사에는 북유럽 신화의 배경이자 이 영화의 중요 장소가 되기도 하는 아이슬란드를 표현한 부분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해머 오브 더 갓이라는 가사처럼 토르의 설정과 잘 맞아떨어지는 노랫말로 이번 영화에 너무도 잘 어울리는 최고의 선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블 스튜디오가 슈퍼히어로들의 세계를 연결하는 시네매틱 유니버스를 시작하면서 각각의 의미를 가진 3명의 캐릭터를 먼저 등장시켰습니다. 현 시점을 바탕으로 세계관의 중심을 잡아줄 아이언맨, 과거를 배경으로 과거부터 현재를 이어줄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신화의 바탕을 두고 우주와 미래를 전복시킬 토르였습니다. 토르는 마블 캐릭터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황당한 이야기고 가장 풀어내기 어려운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마블은 1편 천둥의 신을 통해서 이 생뚱맞은 신들의 이야기를 슈퍼히어로 장르에 자연스럽게 녹여냈고 2편 다크월드에서는 인피니티 스톤의 기원을 다루면서 어벤져스의 설정을 신화와 우주적인 이야기로 확대시켰습니다. 현실을 기반으로 한 마블의 캐릭터들이 캡틴 아메리카 11호를 통해서 인피니티 워로 가는 분기점을 맞이했다면 헐크, 닥터 스트레인지, 토르처럼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초현실적인 캐릭터들이 이번 라그나로크를 통해서 인피니티 워로 가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비주류로 머물 수도 있었던 토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이 정도의 짜임새 있는 구성과 어벤져스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만들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블이 얼마나 치밀하게 그들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2에 이어서 스파이더맨 홈커밍, 이번 라그나로크까지 이제 마블은 1년 3연속 안타를 기록할 정도로 흥행 능력 면에서는 확실히 최고 정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인피니티 워가 공개될 내년 2018년도에도 마블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빨간도깨비였습니다.